사주를 제대로 배우시고 싶은 분, 전문가가 되려는 분들이라면 궁극에 가면서 비전적 전술을 선택하시고 라타로 TV의 3090개의 영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전술은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 무게가 너무 커서, 부피가 너무 커서 매장에 진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1974년 8월 25일 생인, 8월 21일 생인 에이미 피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올해 8월 25일 현재 만 50세가 된 여성인데 그야말로 천방지축,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성이라 이분의 명식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명식을 검토하기 전에 이 에이미 피셔의 바이오그래피, 쉽게 말하면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이오그래피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땐 전기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냥 날라리 지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전기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 피셔는 1874년 8월 21일 뉴욕 롱아일랜드 메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롱아일랜드가 그거 뭡니까? 맨하탄인데 거길 것입니다.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국적이 섞여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 곡히 영국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미 엘리자베스 피셔, 성이 피셔입니다. 는 1990년도에 74년이니까 만 16세 전후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정비 카센터를 하는 조이 부타푸오코라는 사람, 그 시절에 35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살 차이죠. 어떻게 만나서 사귀게 되고 성관계를 1990년에 했다고 합니다. 이 에이미 피셔는 뉴욕에 있는 케네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35살 된 사람이 매력적이었는지 술도 사주고 뭐도 자기한테 잘해서 줬다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어쨌든 조이 부타푸오코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일부러 조금 어디 손상을 시키고 부수어서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과 만 16세 시절에 만났는데 이제 한 2년 사귄 시절이 된 1992년 그 사이에 이렇게 만나서 섹스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 마누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자꾸 하더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9살 연상남, 불륜남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기쁘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을 구해가지고 이 부타부오코의 집에 찾아가서 부인 메리를 총으로 협박을 하고 서로 싸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여자가
젊은 애가 어린애가 와가지고 지 남편하고 바람 피우면서 그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니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 권총으로 총알이 든 상태에서 몇 번을 때렸습니다. 2번인가 때렸는데 때리다 보니까 총알이 발사되어서 이 메리 부타 푸오코가 총격을 받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오늘의 명주 에이미 피셔는 7년형을 살았습니다. 참 요란벅적지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7년을 살고 추록해서 그 다음에는 비디오 테이프, 성비디오 테이프 만들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롱 아일랜드 프레스의 컬럼니스트가 되고 자서전 되고 요란벅적지근하게 살았는 사람입니다. 성제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처럼 막 가는 대로 살 수 있었는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뻗쳐갔는지 이 사람의 사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키피디아에 보면 에이미 피셔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쳐보시면 이 사람의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시절, 생년월일이 1974년이니까 1990년, 뭐 16살 경입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카센터에 정비 업무를 하는 카센터에 있는 사장과 눈이 맞아서 불륜 관계를 맺고 나중에 부인을 찾아가서 오래 사귀다 보니까 부인을 찾아가서 그 불륜남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총 가지고 때리다가 총이 발사되어서 7년간 총격범으로 살고 성산업에 종사하고, 스토리가 대단히 축축하게 나갑니다. 자, 이 사람의 명식 이제 구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인, 임신, 갑오, 을해. 목이 넷, 수가 둘, 화가 하나, 금이 하나. 토가 없습니다. 토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지에 있는 지지에 있는 지장간 무토는 여기 있는 토로서 토의 영향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목이 넷, 수가 둘, 화가 하나, 금이 하나. 이 사주 자체는 목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목이 많은 사람은, 나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랍니다. 목의 특징, 단점을 말하면, 장점을 말하면 계속 자라서 성장하려는 의미가 있지만, 단점으로 말하면 나무는 지 마음대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한겨울 계절에는 추위 때문에 안 자라는 것 같지만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1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계속 자랍니다. 이 목은 그래서 계속 자라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려는 의지와 이런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목의 특성,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주는 수가 둘, 목이 넷, 수목으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잔뜩 물을 먹은 나무니까 이 물을 먹고 나무가 되면 내중에 해를 보면서 완전히 어느 정도 성장을 멈추고 그 다음에 금에 의해서
내중에 체벌이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조절이 되어야 하는데 이명식의 경우는 수목이 잔뜩 귀신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자평진전의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좀 라타로 TV는 좀 달리 해석할 때가 많구나. 그렇습니다. 이 물먹은 살림꾼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지에 신금이 있지만 신월에 태어난 간목이라 신금이 있지만 신금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초년에 바로 인신충에 문제가 생깁니다. 연지인과 월지신이 부딪혀서 인신충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아주 초보적인 방법으로는 금극목만 배웠습니다. 금이 목을 극한다. 물을 이렇게 멀은 밀림군을 도끼 한 자루로 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월지에는 신금은 게다가 일지의 오를 만나니 바로 신금은 원숭이요 오화는 말입니다. 이것을 의마시몬이라고 합니다. 의마시몬의 전형적인 생극재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신금 안에 있는 경금과 임수와 오화 안에 있는 병화가 병임충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오와 신이 만나면 말은 말대로 달리려고 하고 신금은 다른 데로 가자고 하고 말을 탄 원숭이가 말을 마구 부리려 하니 밑에는 말이 마구 날뛰는 모습이 됩니다. 천간에서는 충극이 별로 안 보일 것 같지만 지지에서는 인신충, 신오 의마심원, 오해 각기합토 병임합 각기합 병임합이 생겨서 합이 잔뜩 생깁니다. 이 사주는 합충이 대단히 많은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술집에서 어떤 여러 사람을 남자를 상대로 해서 혹은 사창가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합충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남자도 만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천간의 간목과 지장간 기토가 각기합 보이십니까? 일지 오화 안에 있는 지장간 기토와 각기합 정임합 월간에 있는 임수와 오화 안에 있는 정화가 정임합 이 오가 어떤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오가 또한 축을 만나게 되면 사륙대운의 축을 만나게 됩니다마는 축오 원진도 생깁니다. 또 지장간끼리의 암합, 각기합, 오신의 병임충, 신과 인의 갑경충, 병임충 한 일이 계속 뒷구멍에서 만드는 일들로 인해서 계속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대단히 강하다. 지지는 인신충, 신오 의마심은 오해 갑기 암합 정임 암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란 뻑적지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